네, 저희 또 이번 불어권 협력센터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 또 학부열이 이렇게 교수님들이 엄청나시다는 걸 느끼게 됐고요. 개인적으로는 지난 3월에 서강대 메리홀에서 이 공연을 했을 때 제가 보러 갔어요. 너무 좋았고 또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가 있어서 좀 팔로우를 계속 하고 싶었는데 좋은 기회를 주셔서 모시게 됐습니다. 네, 불란서 특파단을 기획하신 기아라 선생님 모시고 그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희곡을 쓰는 기하라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딱 봬도 다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이 이렇게 너무 당연해 보이는데 다 아시는 분들 앞에서 뭔가를 얘기하려니까 조금 당황스럽기는 한데 또 좀 너그러이 봐주시면은 처음 제안을 주셨을 때만 해도 별 생각 없이 당연히 하겠다고. 왜냐하면 작가가 자기 작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거든요. 근데 막 홍보 포스터도 나오고 막 이런 거 보면 제가 조금 아차 싶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생각보다 본격적이라서 잘 모르는데 괜히 망신만 당하고 올 것 같다는 예감 때문에 조금 그랬는데 사실 작가는 잘 모르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작품 쓰는데 필요한 부분만 핀셋처럼 탁탁탁 찍어서 공부를 하지 전체적으로 막 깊게 파고들지 않아요. 그래서 지식이 균일하지가 않고 아는 거는 아니 어떻게 저런 것까지 알지 할 만큼 아는데 또 모르는 거는 아니 이렇게 상식적인 걸 모른다고 할 정도로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좀 이렇게 너그러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시작을 해보면 불란서 특파단이 제가 쓴 연극 제목이고요. 이 강연 제목은 한 줄의 역사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거를 본격적으로 쓰게 된 게 그 한 줄 기록되어 있는 거를 보고 재밌겠다 싶어서 일단 시작을 한 거거든요. 배경은 1900년 파리 만국박람회입니다. 그래서 1900년 물론 그 전에도 시카고 박람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한제국이 거기도 참여를 하긴 했었어요. 근데 이제 1900년 파리 만국박람회는 이제 훨씬 더 특별했던 게 이제 세기가 바뀌면서 그 이전의 100년 그리고 또 앞으로 나아갈 100년이 막 그 파리 안에서 소용돌이 치는 그 엑스포 중에서도 굉장히 특별한 엑스포였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매력적인 소재였고, 그래서 목차는 일단 뭐 저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하고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하죠. 그래서 뭘 한번 해보고 이 소재를 어떻게 발견하게 됐는지, 그다음에 보고의 독인데 보고가 다들 극찬하는 맛있는 고기지만 독이 있어서 함부로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재를 왜 여태까지 아무도 다루지 않았을까? 독이 있더라고요. 엄청난 독이. 그거를 이제 탑하는 게 머리를 굉장히 썼어야 했고, 그래서 넣었고, 그 다음에 이제 완성된 게 불란서 특파단. 그 다음 내년이 마침 한불수교 140주년이거든요. 내년 계획, 마지막에 뭐 질의응답 내지는 마침 이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에 대한 소개를 하면 저는 2008년에 그 한예종 국제과를 졸업했고요. 2013년에 대학원이었어요. 졸업 아닙니다. 수료입니다. 요즘 이런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수료고,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사실 연구를 시작한 건 2019년이거든요. 사실 40 넘어서 희곡을 쓴 건데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운 좋게도 계속 작품을 하게 됐습니다. 올해 이제 가장 최근작이 이제 불란서 특파단. 근데 보시면은 학교 극작과를 졸업한 게 2008년이잖아요. 희곡을 쓰기 시작한 게 2019년. 이게 너무 갭이 길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극작과를 들어가긴 했지만 희곡을 쓰기는 싫었거든요. 소설가가 꿈이었고 한예종에 그때만 해도 그 서창과가 없었어요. 지금은 있는데 제가 입학할 때만 해도. 근데 극작과 커리큘럼을 보니까 그 소설, 시, 뭐 배우는 거는 대동소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소설가가 되고 싶지만 극작과 들어가도 공부는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별 생각 없이 들어갔는데 저희 엄청 큰 착각이었던 거죠. 연극 중심으로 배웠는데 저는 연극에 전혀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요 10여 년 동안 저는 소설에 되게 천착을 했었어요. 소설을 쓰고 싶다, 소설가가 될 거다 해서 소설가가 되려고 그 노력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사실 소설은 어떤 한 언론사 가작 정도 탄 거 외에는 전혀 성과를 내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뒤늦게 이제 희곡을 쓰기 시작했는데 사실 제 재능에는 희곡이 훨씬 더 맞았던 거죠. 그래서 그 학교 때 같이 스터디하고 이럴 때 보면은 친구들, 선배들 하는 얘기가 민우야 너는 소설은 별로인데 희곡은 재밌다. 조금이라도 어릴 때 희곡 써라. 안 그러면 너 10년 뒤에 너 진짜 땅 치고 후회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되게 오만했었기 때문에 지금하고 제가 많이 달랐어요. 굉장히 오만했어요. 그래서 나는 소설 썼던데 니들이 뭔데 이러고 그냥 무시했었거든요. 근데 40살 넘고서 그분들 말이 맞췄구나. 남들이 다 얘기하는 건 이유가 있구나. 뒤늦게 깨달았던 거죠. 근데 제 이제 필명이 기아라인데 기아라 이름을 딱 하면 처음에 물어보는 게 이제 본명이냐. 본명은 김인우고 기아라는 필명이거든요. 이 하라가 무슨 뜻이냐라고 물어보시거든요. 하라는요 명령어거든요. 두이 하라. 주로 군대에서 많이 쓰잖아요. 점령하라, 사수하라. 그 하라입니다. 이 이름을 짓게 된 거는 제가 사실 천성이 게을러요.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 10년 동안 소설 쓴답시고 웬만한 30대를 그냥 날려버릴 정도면 얼마나 고집이 세고 게으르겠어요. 40 딱 넘으니까 이제 눈앞이 깜깜해지더라고요. 물론 그 사이에 뭐 대학원도 수료도 하고 그랬지만 그래서 어느 날 밤에 천장을 보면서 참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잖아요. 천장을 가만히 40 넘어서 이제 보고 분노하니까 눈앞이 캄캄해지는 거죠. 이때 보면 나 죽는 건가? 그래도 열심히 노력하고 글도 쓰고 재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세상에 뭐 작품 발표 한번 제대로 못 해보고 그냥 이대로 나이대로 죽는 거구나 생각하니까 눈앞이 굉장히 깜깜했고 그럼 이름을 바꾸자. 하라. 글을 써라. 뭐라도 좀 제발 하라. 그래서 이름을 아예 필명을 하라로 지었고요. 근데 이름은 이제 누가 또 불러줘야 에너지가 생기잖아요. 근데 뭐 지금이야 뭐 다들 작가님이라고 저를 불러줬는데 뭐 2018년 요 상반기 전만 해도 세상에 저를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기아라고 불러주지 않죠. 그래서 제가 스타벅스에 갔어요. 스타벅스에 가면 자기 별명을 등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제가 그걸 기아라고 등록을 해요. 커피를 한 잔 시켜요. 기다리면은 그 종업원분이 기아라님 커피 나왔습니다 불러주거든요. 거기서 또 힘을 얻는 거예요. 누군가 저를 필명으로 불러주는 거예요. 거기에 힘을 얻어서 또 글 조금 쓰고 그랬던 기억이 있네요. 그래서 이름을 기아라라고 지었습니다.